네, 최진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정입니다. 네. 자, 13명 기소를, 윤석열 총장이 그 말하자면 전술이 속전속결로 이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요즘 유재석 씨가 유산슬 해서 뭐 이렇게 잘 나가시는데 네. 여당에는 유산국이 있었습니다. 유산국은 뭐예요? 유는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울산 아, 선거 개입 선거 의혹, 개입, 그리고 그다음. 국은 조국 비리. 유산국 이제 유산국의 모든 수사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한 80~90%를 이번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사실상 다 끝낸 것이 아닌가. 네.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2월 3일 이미 그 지난 설날 직전에 있었던 그 이른바 검찰 2차 대학살에 따르는 인사 발령이 발령이. 2월 3일 있는데 그 전에 다 끝내겠다, 기소했던 이런 것 얘기죠. 다 끝내가지고 탈탈 턴 다음에 거의 대부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네. 검찰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속전속결로 제가 그래서 제 그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방탄 검사단이 오기 전에 수사 검사단이 전격 기소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방탄 실제로 오기 전에. 그렇죠. 방탄 검사단 뭐 이거 BTS 뭐 예. 방탄 소년단이 아니고 이제 방탄 검사단이 오기 전에 예. 바로 직전에 전격 기소를 해서 이제는 이제 그 검찰의 시간이 넘어서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사 검사뿐만 아니고 공판 검사들까지 이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소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수사했는 수사팀을 사실 저 멀리 다 보내버렸잖아요. 흩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 다 해놨는데 이걸 누가 공소 유지하냐 이게 문제가 네. 있는데 혹시 직관한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직관이 뭐예요? 법률 용어입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직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직접 관여인 겁니다. 뭐냐면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검찰 가면은 수사하는 검사가 따로 있고 네. 공소 유지하는 공판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공소하는 그렇죠. 수사 검사- 불러가지고 조사한 하는 다음에는 검사, 네. 그래서 공소장 쓰고 내부적으로 이제 공판 카드 만들어서 네. 공판부로 보내면은 그 담당하는 검사님들이 공판 검사님들이 네.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제 상대방 변호사하고 싸우는 싸우거든요. 거죠. 그런데 일반 형사 사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 사건, 공안 사건,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건은 뭐냐면은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그걸 직관이라고 그걸 하는 직관한다고 하는 직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들을 이 사건의 공판에도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래야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소 유지가 되는 건 왜냐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렇죠. 수사를 했으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식으로 또 이 수사를 방해하겠죠. 방해했듯이 공소 유지도 방해할 가능성이 예.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이 기소했던 수사팀이 재판에도 직접 그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윤석열 총장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또 막을 텐데 여기저기서. 그래요.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방탄검사단이 설령 온다 하더라도 네. 아시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떻게 보면 검사장급 인사에서 네. 사실상 다 수족을 다 자르고 또 네. 2차 그 중간 간부에서 허리까지도 잘라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그 국민들이 여망이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수사 검사들까지 다 자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무진은 그대로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이 공판에 관여해서 공소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선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그러한 직관을 이끌어내고 계속 공소 유지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까지는 네. 검찰총장이 지속적으로 이 외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은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그러게요. 그건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해야죠. 다 손발 다 잘렸는데.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이번 그 13명 네. 그
저도 이제 기소했죠. 공소장 그 보도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송철호 현 광역시장, 예. 뭐 울산광역시장, 예. 또 송병기 이제는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예, 부시장 했었는데 그 외에도 보면 그 흥미로운 게 다 전이에요. 여기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에 있던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 전이에요. 결국 현직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를 아직 못했어요. 아, 아직 못 건드리네. 이광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러서 조사도 못하고 결국 국민들이 압박하니까 어제 이제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와서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에 지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자기 말로는 공개 소환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검찰이 남은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제 그 검찰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관련자라는 게 이제 현 그렇죠. 결국 현재 남아있는 권력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 계속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거부했다가 이제 국민에 의해서 사실 끌려 나왔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신문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임 비서실장하고 이 송철호 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을 이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이죠. 40년 친구, 송철호의 40년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송철호 당선이 소원인 사람. 그렇죠. 내 소원이 당신 소원이 네. 뭡니까 했더니만 이 30년씩 8번이나 떨어졌던 사람 당선시키는 게 제 그러니까. 소원이다. 그러면 그런 어떤 오더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 실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권은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하니까 뭐 본인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한 다음에 입 싹 닫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죠. 아니 이제 국민들 분노는 분노고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을 소환할 수 있을까요? 소환 가능하긴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헌법에 보면은 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란 외환 관련되는 죄 외에는 재직 중에 대통령은 소추할 수 소추당하지 않는다. 네. 기소할 수는 없다. 어. 근데 법을 해석하면은 소추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실질적으로 그렇죠. 청와대에서 모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탄핵되고 난 다음에 재판에 넘겼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헌법에 따를 경우에는 만약에 헌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혐의가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은 네. 사실 조사는 문 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오늘 왜 중요해요? 사실 지금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완전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완전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중간 간부인 것이지. 중간 간부고 CEO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고 예. 오너는 문재인이죠. 한 분이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이런 사람들이 송철호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버지예요? 네. 삼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동문이에요? 보수를 위해서 일한 죄지요. 그렇죠. 근데 이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의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그 3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2017년 10월 이때부터 해서 이른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있기 전 단계 네. 그리고 선거전이 시작된 단계, 선거전이 끝난 단계까지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대신에 출마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라고 나왔죠. 시작을 했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송철호 그 당시만 해도 변호사죠. 네. 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만나가지고 네. 김기현 당시 그 울산시장한테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송철호는 2017년 9월 황운하에게 울산광역시장 갑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그렇게 하니까 딱 돌아서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울산광역시에 있었던 즉 얼마 전까지 부시장이 했던 그 송병기가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청와대의 이 감찰반에 있었던 행정관한테 가서 이 김기현 관련되는 비위 첩보를 제공하고 예. 그런 다음에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청와대 내에서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다음에 첩보서를 작성한 다음에 요거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는 박형철 통해 가지고 그 첩보서를 경찰청에 전달한 거죠. 네.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하나하나 움직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선거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 2018년에 한국당으로부터 김기현 시장이 새로 공천장 받는 날, 그날 비서실 쳤죠. 압수수색을 바로 네.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됐냐면 열심히 수사를 안 하니까 그 무렵에 네. 황운하가 위에서 청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울산광역시의 그 경찰청장인 황운하는 2017년 10월 김기현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했다. 그래서 이 공소장에 나오는 거죠.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아. 그리고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근데 재밌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을 민주당에서는 적격이다. 참나. 이거는 정말 선거법을 능욕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요즘 어떤 느낌을 드냐면 마치 지금 민주당의 폭주가 2016년 20대 총선 직전에 한국당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 당시 한국당 어땠죠? 개헌할 수 있는 180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너무 오만하게 하다가 국민들한테 철퇴를 맞은 건 아니에요. 네. 이걸 보면서 내부적으로 공선법 위반했던 사람을 내부적으로 그 해명이 된다고 하면서 진성준 네. 검증위원장이 뭐 당신 예비 후보 등록해서 민주당 후보 나올 수 있어 라고 도장 찍어줬던 건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야 도대체 이번 정권은 법을 지킬 의사가 있는가?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게 선거 개입이 뭐죠? 민주주의의 꽃이 기본이지 기본. 꽃이 선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선거를 개입을 해서 그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사람 그 핵심을 적격이라고 하면서 공천장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 외환의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번 경우는 내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형사적으로 이번에 기소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하고 이 공직선거법상의 부정선거운동죄입니다. 네. 부정선거운동죄가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85조에 보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직을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네.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아마 기억하시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그 총선 때에 여론조사 내부적으로 돌렸다. 여론조사했다는 그걸로 해서 2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년 선고 실형을 네. 받았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사안인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탄핵까지 됐던 겁니다. 네.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하는 듯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이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얘기는 임 비서실장 윗선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밑에 있었던 뭐 민정수석실, 정책실 또 그런 그 정무실 거기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입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디까지 그 보고가 이루어졌고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 것인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는 것인지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는 오늘 역사가 4년 전에 있었던 역사와 반복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이 날. 무지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야,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임종석이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이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이 결판을 낼 수 있을지.